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페노션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2867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9일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0.8%의 소폭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노션은 이제 해상 화물 운송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 밖에 곡물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타 이제 선박 관리 산업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전체 매출 비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해상 화물 운송 산업이 되겠죠. 해상 화물 운송 산업이 되겠고, 이 중에서도 이제 벌크선도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선, LNG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탱커선도 있는데, 벌크선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이제 벌크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 그러니까 이 페노션의 전체 매출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해상화물 운송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약 한 70, 거의 8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한 80% 정도 되고, 그 80%의 해상화물 운송 사업 부분에 있어서 벌크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좀 길게 잡으면 한 70% 이 정도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작게 잡으면 50인데 보통 한 60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컨테이너선이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크선이 좀 주력인데, 일반적으로 이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정기선, 부정기선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기선은 어떤 기업하고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회사의 화물을 날라다 주는 게 이제 전기선인 거고, 부정기선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투입되는 배를 말하는데,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라고 해서 해운 운임 지수를 적용을 받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선은 이 혜택,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다라 그래요. 그래서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영향을 그렇게 크게 못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짜리 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BDI 지수가 올라가도 그 영향을 좀 제한적인데, 이 부정기선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가 상승하는 효과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출 비중, 전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페노션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50에서 60% 정도. 부정기선이 이제 나머지 정도를 차지하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벌크선사인데, 대한해운은 전기선 매출 비중이 90%예요. 그러다 보니까 BDI 지수가 올라가도 이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거죠. 대한해운은 더해요. 전기선 매출 비중이 90%고, 그나마 페노션은 한 50% 정도 되니까, 50에서 60 정도 되니까, 그래도 BDI 지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효과를 상대적으로 대한해운에 비해서는 실적적인 개선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컨테이너선도 비중은 작지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하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 페노션에게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운임 지수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운임 지수 쪽에서 당연히 또 좋은 이제 소식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임 지수가 신고가예요. 운임지수가 오늘 3324, 어제 기준 6월 28일 월요일자 기준으로 3324를 기록하면서 신고가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기록했던 이 수준을 뛰어넘는 지금 운임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3324죠. 6월 28일 월요일 기준이죠. 6월 28일 월요일 기준으로 지금 332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달의 운임지수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운임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는 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운임지수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임지수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늘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장 초반부터 좀 뛰어서 추가적인 탄력을 보여줬는데 좀 아쉽게 여기서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의 포지션으로 일단은 장 초반에 막 치고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한 4% 정도. 근데 이 시점부터 약간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이 장 초반에는 매수로 잡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그러더니 지금 종구 거의 장 종료 1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는 외인들 기관들이 다 올 매도입니다. 예, 올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둔화되어 있는, 좀 약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매수 잡아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매도로 전환돼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일단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만 가준다면 어차피 이것도 뭐 아까 장 중에는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뭐 잠시 쉬어가는 거일 뿐 재차 또 조정 이후에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운임지수만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페노션의 주가 또한 계속해서 좀 같이 따라서 그 부분들을 추종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상승 추세를 지난번부터 이렇게 쭉 이어왔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이게 훼손됐죠. 이게 이렇게 잘 올라오다가 깨지면서 좀 쉬어가겠구나,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쉬어가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BDI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 운임지수 상승 속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잡았고 전고점을 강하게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이자 지난 약 언제예요? 2010 언제입니까? 이게 2014년, 3년, 뭐 12년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에 있습니다. 거의 뭐 1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새로 역사를 좀 쓰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최고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기술적으로 뭐 딱히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주가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기에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정이나 숨 고르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BDI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그 조정은 잠시 쉬어가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페노션이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7,500원대 또는 7,450원대 이 자리가 든든한 지지 라인이 좀 되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좀 박스권의 흐름들이었는데 이걸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보통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박스권 가다가 돌파를 하면 한 번 정도 좀 눌렀다가는 이런 N자형 파동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N자형 파동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7,500원, 7,450원 이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의 이 상승 흐름들은 역시나 이제 보유자분들이 계속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 흐름을 추종해서 가시면 되겠고, BDI 지수가 내일 돼서 또 올라가 있다면, 이게 BDI 지수가 또 올라가 있다면 아무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반대로 BDI 지수가 약간 좀 정체되거나 좀 쉬어간다면 주가도 숨을 고르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만약에 좀 숨 고르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7,500원 정도가 지지해주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방향성은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5일선의 지지나 이런 것들 잘 받고 가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이 계속 상방이에요. 아직까지는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상승세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방향도 좋고 BDI 지수도 올라가는데 52주 신고가다 보니까 지금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인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눌러주는 흐름들을 이용한다면 7,500원 부근,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전략을 수립해서 좀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보면 오늘 뭐 가다가
상승폭이 좀 줄기는 했지만 음봉에서 뭐 거래량 나오는 모습이 없어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역시나 뭐 음봉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크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상승 탄력이 좀 줄었을 뿐 뭔가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큰 음봉이나 그런 뭐 이런 이제 차익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간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보더라도요. 오늘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왔던 물량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오늘 매도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이 기존에 매수했던 거에 비해서 보면은 조족지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거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들,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타면서 이 추세를 좀 추종해서 가는 차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여라도 좀 BDI 지수가 주춤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7,5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전략을 좀 수립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긍정적인 거는 BDI 지수가 지난 5월 달에 고점을 갱신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지금 BDI 지수도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BDI 지수의 가속도가 붙어버리게 된다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쉽사리 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찾아오지 않고 그냥 상승세를 연속해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죠. 눌러주면은 좀 기회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보유자분들이 추세를 추종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계속해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 분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 또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너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저희가 어플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뭐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하면 그날 시장의 주식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또는 그날 이제 시장의 강한 테마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뭐 따로 회원가입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냥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라고 만들어 놓는 프로그램이라서요.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페노션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